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모니터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주 판타스틱하게 업그레이드 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 뒷배경. 좀 더 핫하고 발랄 깜찍한 걸 원하긴 했지만 작년에 비하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거의 모든 국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어서요. 이 국제회의용으로 하나 제작해서 쓰고 있는 걸 살짝 빌려와 봤습니다. 설치해주신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에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배운 것 같은데요. 네, 정답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등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도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외국민분들은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거주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더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우선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과세 대상 국내 원천소득, 즉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없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원천 징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과세 대상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한국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원천 징수만 됩니다. 국내세법은 비거주자에게 과세 가능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는 다음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주자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월별 원화환산 급여액에서 1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중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국내 계좌에 적용되는 14%의 세율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세 적용 구간에 따라 세율도 정해집니다. 참고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중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현금, 주식, 펀드, 보험 등 계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또한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개설한 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2023년 6월 최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따로 있으신 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상가 임대소득과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와 세율 14%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메인 화면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주택 간주 임대료 간편 계산 프로그램과 주택 임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는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채움, 미리 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과 세금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들의 경우는 현지 국가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 국가에서도 납부하고 한국에도 납부하고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근무하는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말정산 때 받는 공제 항목 있잖아요.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 같은 거요. 혹시 해외 주재원 분들이 현지 국가에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나요? 이건 항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주재원이 현지 국가에서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기부금, 월세액의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본인의 대학원 학비,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잘 알려줄게요.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도 있으신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신고 안내, 개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참고 자료실에 전자신고 매뉴얼이, 동영상 자료실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 이번 차시는 완전 뭔가 좀 더 알찼던 것 같아요. 완전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강의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 따라서 국외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함께 꼭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핵심 정리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똑쟁이니까요. 그거 작년에 써먹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죄송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음에 준비해 오세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